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강남 펜트하우스 57평.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박명숙 여사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했어요. 식탁 위엔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명숙은 포크를 들 힘조차 없었어요. 지난주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아직도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3개월.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만 나왔어요. 가족이라니. 이 넓은 집에 명숙 혼자뿐인데 누구와 시간을 보내란 말일까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아니, 냄새가 난 게 아니라 환청처럼 코끝을 스쳤어요. 명숙은 눈을 감았어요. 30년도 더 된 기억이 칼날처럼 명숙의 가슴을 찔러왔어요. 명숙아, 찌개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일부 텅 빈 성공. 명숙은 28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니, 올라온 게 아니라 도망쳤어요. 그때 명숙에겐 4살배기 딸 수진이가 있었어요. 남편은 수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사업 실패로 목을 맸고 명숙은 시골 판잣집에서 딸아이 하나 안고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친정엄마는 지게에 나무를 이고 장에 나가 팔아서 쌀 한 되라도 사오려 애썼지만 세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의 초등학교 동창이 시골에 내려왔어요. 서울서 식당 일한다는 그 친구는 명숙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명숙아, 너 이러다 굶어 죽겠다. 나 따라 서울 가자. 일자리 하나 구해줄게. 명숙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딸아이 수진이는 명숙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숙은 수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서울에서 어떻게 키워? 내가 일하러 가면 누가 봐줘? 친정엄마는 이미 너무 늙으셨어. 새벽이 되자 명숙은 결심했어요. 1년만 돈 벌어서 돌아오자. 그때 가서 수진이 떳떳하게 데려가자. 명숙은 친정엄마에게 수진이를 맡기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뒤를 돌아봤어요. 친정엄마 품에 안긴 수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명숙은 눈물을 삼켰어요.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1년만. 금방이야. 하지만 1년은 2년이 되었고 2년은 5년이 되었어요. 명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손은 트고 갈라졌지만 명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친정엄마께 매달 송금했어요. 하지만 시골엔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모으면. 명숙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수진이를 만나는 게. 수진이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명숙은 더 깊이 서울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35살이 되던 해 명숙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장사는 잘 됐어요. 명숙의 손맛은 특별했어요.
친정엄마가 가르쳐준 된장 담그는 법, 김치 버무리는 법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반찬 가게는 식당이 되었고 식당은 체인점이 되었어요. 명숙은 사업가가 되었어요. 45살엔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50살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그때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명숙은 장례식장에 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명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이는 25살 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처녀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었어요. 명숙이 모르는 사이에 수진이는 홀로 다 자라 있었어요. 명숙은 수진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수진아 하고 불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전 엄마 없이도 잘 컸어요. 그 한마디에 명숙은 얼어붙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명숙은 친척 한 분에게 물었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요? 친척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둘이서 그 시골집에서 살았어요. 수진이가 할머니 간병하면서요. 요즘엔 시골에서 작은 식당 한다던데. 명숙은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서 한 병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찾아가야지. 지금은 아직. 하지만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어요. 명숙은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집은 점점 더 텅 비어갔어요. 명숙 혼자만 남았어요. 60살이 넘어가자 명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돈도 명예도 건물도 다 허상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명숙이 30년 전에 버스에 두고 온 채 달려왔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명숙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내 살배기 수진이가 울면서 명숙을 부르는 꿈. 친정엄마가 명숙아, 넌 왜 안 와? 라고 묻는 꿈. 그 꿈에서 깨면 명숙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명숙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진짜 먹고 싶은 건 음식이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식탁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맡았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를. 엄마. 명숙은 중얼거렸어요. 친정엄마를 부르는 건지 수진이를 부르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명숙은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맛을 한 번만 더 느껴보고 싶어. 친정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구수하고 텁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 맛. 명숙은 그 맛을 30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아무리 비싼 식당을 가도,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의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은 나오지 않았어요. 명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차에 올랐어요. 기사에게 말했어요. 전국에 있는 된장찌개 맛집 다 찾아가 봅시다.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로 먼저 갈까요?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데나. 일단 출발해요.
명숙은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서울의 유명한 맛집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허름한 식당까지 하루에 5군데씩 들렀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씩 떠먹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맛이 아니에요. 기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리, 이미 늦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무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2주째 접어들던 날이었어요. 명숙의 차는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들어섰어요.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외딴 식당 하나가 나타났어요. 간판도 없는 그냥 식당이라고만 휘갈겨 쓴 낡은 목판이 대문에 걸려 있었어요. 명숙은 차에서 내렸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삐걱거리는 의자들,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 주문하세요.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어요. 명숙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된장찌개 하나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된장찌개를 들고 나왔어요.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여자는 찌개를 명숙 앞에 놓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명숙은 찌개를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명숙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 명숙은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이 맛이었어요. 정확히 이 맛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 30년을 찾아 헤맨 그 맛. 구수하면서도 깊고 텁텁하면서도 따뜻한 그 맛. 명숙은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엄마, 중얼거리며 울었어요. 주방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는 명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왜 우세요?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맛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 맛을 내셨어요? 여자는 잠시 명숙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버려진 자식은 원래 입맛이 예민한 법입니다. 죽은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20년 동안 씹어 먹듯이 읽으며 연구했거든요. 명숙은 얼어붙었어요. 버려진 자식. 할머니. 일기장.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 눈, 그 코, 그 인매. 명숙은 알아봤어요. 수진이? 명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자 수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2부 차가운 재회.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수진아, 정말 너니? 수진이가 맞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팔짱을 낀 채 명숙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고 그리움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명숙은 일어서려고 애썼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명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은 비웃듯 말했어요. 30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 끝인가요? 그럼 전 뭐라고 해야 하죠?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4살짜리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컸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전 학교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너네 엄마는?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명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거든요. 할머니 장례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로 뭐 하셨어요? 또 안 오셨잖아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너한테 가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하지만요? 수지는 냉소를 띠며 물었어요. 하지만 바빴다? 돈 벌어야 했다? 그런 변명하려고요? 명숙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은 주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명숙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찌개값은 10,000원입니다. 계산하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수진아. 명숙은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주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메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명숙은 간신히 눈물을 닦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명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주방에서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명숙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명숙은 차에 올랐어요. 기사가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로 갈까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식당이 점점 멀어졌어요. 명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식당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어요. 이게 마지막일까? 명숙은 생각했어요. 수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장례식장이었는데 이제 또다시 마지막이 되는 걸까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명숙은 기사에게 말했어요. 차 돌려요. 기사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디로요?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 그 식당으로요. 차가 유턴했어요. 다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명숙은 차에서 내려 식당 문을 열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어요. 명숙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오셨어요? 명숙은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들을 거 없어요. 가세요. 안 가.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가. 내가 엄마 말 들어줄 때까지 안 가.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변명이요? 사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여기 오든 말든 제 인생은 안 바뀌거든요. 엄마 아파. 명숙이 말했어요. 엄마 췌장암이야. 말기야. 3개월 남았대. 수진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명숙은 가슴을 쳤어요. 상관없어? 엄마가 죽는데 상관없어?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엄마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절 키웠어요. 당신은 그냥 날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명숙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너덜너덜했어요. 이거 보이세요? 수진이 공책을 명숙 앞에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에요. 당신이 서울 간 그날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쓰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확 당겼어요. 아니, 못 봐요. 이건 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수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무 페이지나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명숙이가 안 왔다. 돈을 보내긴 했지만 수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온다. 명숙이가 미워.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나? 수지는 다른 페이지로 넘겼어요. 명숙이한테 전화했다. 수진이 보러 좀 오라고 했다. 명숙이는 바쁘다고 했다. 나는 울었다. 명숙이가 원망스럽다. 또 넘겼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렸다고 한다. 나는 수진이를 안아줬다. 명숙이를 저주했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명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원망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이 일기장엔 당신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해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 오셨어요? 용서받으러요? 위로받으러요?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거예요. 전 이걸 읽으면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당신을 미워하셨는지, 그걸 읽으면서 저도 당신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 손 놓은 게 평생 후회야. 후회요? 수지는 비웃었어요. 후회는 무슨, 당신 강남에 펜트하우스 산다며요?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고, 그게 다 저버리고 번 돈 아니에요? 후회하면서 그렇게 잘 사셨어요? 명숙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의 말이 다 맞았어요. 수진은 명숙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 찌개 한 그릇도 아까워요. 수진아, 가세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명숙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누르는 목소리였어요. 명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수지는 주방 구석에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명숙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명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기사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명숙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당을 바라만 봤어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요. 명숙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식당이 사라졌어요. 명숙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3부 칼날 같은 거절.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명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숙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명숙은 생각했어요. 수진을 어떻게 해야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2시였지만 비서는 바로 받았어요. 네, 사장님. 수진이 찾아봐. 명숙이 말했어요. 내 딸. 이름은 박수진. 나이는 35. 시골에서 식당을 한대. 위치는? 명숙은 낮에 갔던 식당 위치를 설명했어요. 비서는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다 알아봐.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애는 있는지, 빚은 없는지, 전부 알아봐. 네, 사장님.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명숙은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명숙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박수진, 35, 미혼, 자녀 없음, 현재 강원도 산골에서 작은 식당 운영, 매출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빚 없음, 건강보험료 연체 기록 있음, 친구 관계 거의 없음, SNS 활동 없음. 명숙은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상상이 갔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수진의 과거 기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2년 후 할머니 건강 악화로 시골로 귀향. 할머니 간병. 할머니 사망 후 유산으로 받은 시골집을 식당으로 개조. 현재까지 혼자 운영 중. 명숙은 서류를 덮었어요. 고마워. 이제 가봐. 비서가 나간 후 명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돈이라도 줘야지. 명숙은 비서를 다시 불렀어요. 수진이 식당명이 알아내서 계좌로 5억 송금해. 비서는 놀랐어요. 5억이요? 사장님, 그건 너무. 에?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이야. 내가 30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5억도 적어.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다시 찾아왔어요. 사장님, 송금이 반송됐습니다. 뭐? 박수진 씨가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확인한 결과 본인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명숙은 멍했어요. 왜 거부를 해?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수진 씨가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밤 명숙은 또다시 수진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기사는 말렸어요. 사장님, 몸 상하십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하지만 명숙은 고집을 부렸어요. 가야 해. 수진이 만나야 해.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명숙은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어요. 명숙은 계속 두드렸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어요. 얼굴이 차가웠어요. 왜 또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진아,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전 당신 딸 아니에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명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현금 5천만 원이야. 일단 이거 받고 나중에 더 줄게. 수지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수진아, 제발. 전 당신 돈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당신 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명숙은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받아, 제발. 엄마가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 수진은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돈다발이 흩어졌어요. 가져가세요. 당신 돈 저한테 필요 없어요. 명숙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며 울었어요. 수진아, 엄마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수진은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어요. 용서는 왜 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은 성공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뭘 원했는데요? 저요? 저를 원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정말 날 원했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1년이 지나서라도, 2년이 지나서라도. 근데 안 왔잖아요. 30년 동안 안 왔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알아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명숙이가 왔냐고 물으셨어요. 의식도 없으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명수가 하고 전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네, 할머니. 엄마 왔어요. 지금 옆에 있어요 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신은 그때도 잠깐 왔다 갔어요. 장례식에 와서 울기만 하고 갔어요. 전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당신한테 기대 안 하겠다고. 명숙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미안해. 그 말 그만하세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명숙은 재빨리 문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싫어요. 듣기 싫어요. 엄마 죽어. 곧 죽어. 3개월도 안 남았어. 죽기 전에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수지는 명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게 제 문제예요? 당신이 죽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전 이미 엄마 없이 35년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진아. 명숙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안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숙은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흩어진 돈다발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기사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명숙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명숙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식당 불이 다시 꺼졌어요. 차 안에서 명숙은 계속 울었어요.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차를 몰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명숙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명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뭘 잘못하지 않은 게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검사 결과 확인 바랍니다. 병세 진행 속도 예상보다 빠름. 명숙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며칠이 지났어요. 명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비서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치료 일정 잡혀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치료 안 받을 거야. 사장님, 나가봐. 혼자 있고 싶어.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갔어요. 명숙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더니 점점 세차게 쏟아졌어요.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쳤어요. 명숙은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봤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명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어요. 수진이. 명숙은 중얼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수진이가 보고 싶었어요. 당장 보고 싶었어요. 명숙은 옷을 걸쳤어요.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서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명숙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시동을 걸었어요.
기사 없이 혼자 운전한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하지만 명숙은 핸들을 잡았어요.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2시간을 달렸어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드디어 식당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명숙은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명숙은 식당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줘. 대답이 없었어요. 명숙은 계속 두드렸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보자. 천둥이 쳤어요. 명숙은 비를 맞으며 문 앞에 섰어요.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서 있었어요. 놀란 얼굴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명숙은 쓰러졌어요. 수진이 재빨리 명숙을 붙잡았어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명숙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사부, 젖은 일기장의 진실. 명숙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된 천장이었어요. 나무 석가래가 드러난 시골집 천장. 명숙은 어릴 적 친정집에서 보던 그런 천장이었어요. 명숙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방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명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집이에요. 아니, 할머니 집이었던 곳이요. 명숙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명숙은 그 사진들을 봤어요. 어린 수진이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사진. 왜 날 들였어?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쓰러져 있는데. 고마워. 고맙긴요. 정신 차리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시 누웠어요. 수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물 한 컵을 들고 왔어요. 명숙에게 건넸어요. 물 마셔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젯밤부터요. 쓰러진 지 하루 됐어요. 명숙은 놀랐어요. 하루나? 네. 열도 많이 나셨어요.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됐어.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병원 가봤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안 듣고 싶어요. 그래도 들어줘. 제발. 수진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어요. 빨리 하세요.
명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널 사랑했어. 진짜로. 너 낳았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작고 빨간 내 얼굴 보면서 엄마는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 내 아빠는 사업 실패하고 목을 맸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명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친구가 서울 가자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고민했어. 너 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는 겁쟁이였어. 너랑 같이 굶어 죽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을 했어. 스스로한테 1년만 벌어서 돌아오면 되라고. 근데 1년이 지나도 돈은 안 모였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엄마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 조금만 더라고. 명숙은 흐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30년이 지나버렸어.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너한테 미안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어.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명숙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됐어. 얼마 안 남았어. 죽기 전에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명숙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평생 후회한 건 널 버린 거야. 돈도 성공도 다 소용없었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여기였어.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명숙은 손을 뻗었어요. 수진에게 닿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몸을 피했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고요? 아니야.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 알아. 그냥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힘들었다고요? 수진이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컸어요. 학교에서 놀림 받았어요. 친구들이 엄마 어디 갔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머니는 늙으셨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지게에 나물 이고 장에 나가시는 할머니 보면서 전 울었어요. 제가 없으면 할머니가 편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전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신문 돌렸어요. 전단지 붙였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할머니 약 샀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말렸어요. 수진아, 너는 공부해야 한다고. 근데 전 공부할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갔어요. 당신처럼 돈 벌러. 근데 2년 만에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전 할머니 버릴 수 없었어요. 당신처럼 비겁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 말 지겹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미안하다고 30년이 돌아와요? 명숙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수진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선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방 구석으로 가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공책이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 수진은 일기장을 들고 명숙 앞에 섰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수진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무 페이지나 읽기 시작했어요. 명숙이가 돈을 보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 돈이 무슨 소용인가. 명숙이가 미워. 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진이가 또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나는 수진이를 달랠 말이 없다. 명숙이를 저주한다. 또 넘겼어요. 몸이 아프다. 수진이가 학교도 안 가고 나를 간병한다. 이 아이만 없으면 편할 텐데. 아니, 명숙이만 있으면 될 텐데. 명숙아, 한 번만 와다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수진은 일기장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일기장 뒷부분에서 페이지 몇 장이 서로 들러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습기로 인해 종이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지는 멈칫했어요. 이게 뭐지? 명숙도 봤어요. 뭐가 더 있어? 수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떼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창문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빗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수지는 놀라서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미 일기장은 적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빗물을 닦으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젖은 페이지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던 종이들이 물에 젖으면서 분리되고 있었어요.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드러났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글씨. 읽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지만 수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명수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수가, 내 새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미안하다. 명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수지는 계속 읽었어요. 일기장에 쓴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너를 원망한 적 없다. 저주한 적도 없다. 다 수진이를 위해서였다. 뭐라고? 수지는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너를 미워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썼다. 수진이가 너를 미워하면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독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안다. 너도 힘들었다는 거. 너도 살기 위해 그랬다는 거.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는 거. 명숙도 울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어요. 수진아, 내가 죽거든 이 일기장을 명숙이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말해줘라. 할머니가 거짓말했다고.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수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어요. 명숙이 대신 읽었어요. 명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엄마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수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명숙도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수진 옆에 앉았어요.
수진을 안았어요. 처음엔 수진이 밀쳐냈어요. 하지만 명숙은 놓지 않았어요. 꽉 안았어요. 수진은 저항하다 결국 명숙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엄마,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명숙을 부르는 건지, 할머니를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명숙도 수진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를 꽉 안은 채 밖에선 비가 그쳤어요. 천천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후 마지막 식탁.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명숙은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보다는 몸이 좀 나은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명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명숙은 문 앞에 서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깼어요? 수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젯밤의 차가움은 없었어요. 응, 잘 잤어. 명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수진 옆에 섰어요. 뭐 도와줄까? 됐어요. 앉아 계세요. 수진은 여전히 명숙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색한 거였어요. 명숙은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수진이 찌개를 그릇에 담아 가져왔어요. 밥도 함께, 김치도 먹어요. 수진이 숟가락을 명숙 앞에 놓았어요. 명숙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여전히 친정 엄마의 손맛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맛있다. 명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밥을 먹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수진이 그릇을 치우며 물었어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돌아가야 하나? 수진은 손을 멈췄어요. 명숙을 쳐다봤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명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한참 동안 설거지를 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명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날부터 명숙은 수진의 집에 머물렀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수진은 명숙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식사 때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수진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려 하면 수진이 말렸어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그럼 명숙은 물러났어요. 대신 명숙은 마당을 쓸었어요. 빨래를 널었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명숙은 행복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병원은 안 가도 돼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았어요. 명숙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물어볼 거 없어? 궁금한 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안 왔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겁났어.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서웠어. 너를 만나면 내가 엄마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안 만나는 게 나았어요? 아니, 그건 엄마 변명이었어. 사실은 엄마가 비겁했던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명숙이도 힘들었을 거라고.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정말? 네. 근데 전 안 믿었어요. 할머니가 착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내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명숙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수진을 키웠는지, 어떤 음식을 해줬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 명숙이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수진아,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 닮아서 착해라고 하셨어요. 명숙은 흐느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날 감싸주셨구나. 수진도 눈물을 닦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명숙의 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어요. 밥을 먹으면 토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숙을 돌봤어요. 죽을 쓰어 먹였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밤에는 명숙 옆에서 잤어요. 어느 날 밤 명숙이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수지는 벌떡 일어나 명숙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명숙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수지는 수건을 적셔 명숙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명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고마워. 괜찮아요. 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은 수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행복해. 여기서 너랑 같이 있어서.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주째가 되었을 때 명숙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수지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명숙만 돌봤어요.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명숙은 한두 숟가락 겨우 먹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끓였어요. 왜 이렇게 집착해? 명숙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된장찌개는 사랑이라고. 정성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진다고. 수지는 명숙에게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전 당신한테 아니, 엄마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줬잖아요. 이것밖에 못 해줘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이미 너무 행복해. 한 달이 지났어요. 명숙은 이제 거의 말도 못했어요. 눈도 잘 뜨지 못했어요. 수지는 명숙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어줬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명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명숙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명숙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수진은 명숙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평상이 있었어요. 명숙을 평상에 눕혔어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수지는 된장찌개를 끓여 가져왔어요. 명숙 옆에 앉았어요. 엄마, 찌개 먹어요. 수진이 숟가락을 떠서 명숙 입에 넣어줬어요. 명숙은 천천히 삼켰어요.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어. 수진도 웃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찌개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명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어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이 이렇게 좋아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가지 마요. 조금만 더 있어요. 명숙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부드러웠어요. 엄마는 이제 가야 해.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엄마. 수진아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명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수지는 명숙을 꽉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었어요. 평상 위에 놓인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수진의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괜찮았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명숙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 마지막 한 달 동안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할머니의 일기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명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수지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명숙이 좋아하던 그 맛으로.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 말했어요. 아이고, 이 맛 옛날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수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렇죠? 이건 엄마의 맛이에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엄마, 할머니, 거기서 잘 지내시죠?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주방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 속에서 수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수진아, 잘했어. 우리 새끼 사랑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찌개를 저었어요. 사랑을 담아서. 마음 사연 다락방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